그 역시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오랫동안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상처를 누군가 이해해 주기를 평생 기다리는 사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어른이 되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한 철학자라고 기억합니다. 세상을 비관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를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평생 찾았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풍족한 생활. 행복은 환경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에서도 외로운 아이는 자랍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사람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순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몰라줄까 하는 경험 말입니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기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평생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걸까? 그 질문은 훗날 한 권의 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의 삶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처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뒷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살 무렵 삶을 뒤흔드는 큰 슬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고였다고도 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소년이었던 쇼펜하우어는 그날 이후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어떤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었던 경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품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슬픔을 쉽게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기대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생각하고 혼자 책을 읽으며 세상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하지만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참 슬프지만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해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할까? 그 질문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밤이 있었나요?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외로움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처음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가 왜 사람의 마음을 평생 연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질문을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왜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는지, 왜 인간은 행복을 바라면서도 끊임없이 괴로워하는지, 그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나며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철학은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파본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를 피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꾸짖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입니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많이 탓하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할까? 왜 이렇게 사람에게 흔들릴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보다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평생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평온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 한참 동안 책을 덮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만 애쓰며 살았지 평온해지는 연습은 너무 오래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걷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평온을 조금씩 되찾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인생론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여전히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그날부터 그의 시선은 세상 밖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는지,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지, 왜 행복을 얻고도 곧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매는지. 그는 이 질문들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많이 기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대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오늘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외면하면 내 존재마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차가운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평가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많이 흔들리셨나요? 괜찮습니다. 흔들린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연습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함께 사랑하는 연습, 누군가를 아끼면서도 자기 마음도 함께 지켜주는 연습. 평온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짧은 우화 하나로도 남겼습니다. 어느 추운 날 따뜻함을 얻기 위해 서로 모인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가 다시 그들을 모이게 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번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그들은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을 모이게 하지만 그들의 본성에 있는 많은 가시와 불쾌한 특성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견딜 만한 관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와 좋은 매너라는 것의 정체였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온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채워지지만 적어도 서로 찔리지는 않습니다. 자신 안에 따뜻함을 가진 사람은 남을 찌르지도 찔리지도 않는 바깥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상처를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철학은 200년이 지난 오늘 밤에도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는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만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편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상처를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외면하면 언젠가는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상처를 철학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슬픔을 삶을 바라보는 지혜로, 고통을 평온을 찾는 길로. 혹시 우리도 쇼펜하우어처럼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기억으로, 나를 붙잡는 아픔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경험으로.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통은 조금씩 삶의 깊이가 됩니다. 저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배웠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어서 좋은 철학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외로웠기에, 많이 아팠기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대신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람들은 이 책을 다시 펼칩니다. 오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우셨다면 이 한마디만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는 오늘부터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상처를 세상을 미워하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선물도 바로 그것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 이제 그가 평생에 걸쳐 써내려간 한 권의 책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인생론. 그 안에는 성공하는 방법보다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밤을 당신에게 돌려드릴게요. 조금 더 따뜻해졌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